안녕, 효니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뮤지컬 팬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페라 유령이 바탕이 되는 내용인데요. 오페라의 유령인 에릭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고고! 우선 팬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페라 유령이랑 뭐가 다른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페라 유령과 팬텀은 별개의 작품입니다.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이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 오페라 유령은 영국에서 개막한 작품이고 이 팬텀은 미국에서 개막한 작품이에요. 두 작품 모두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신판 영화인 오페라 유령은 이 뮤지컬 오페라 유령을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해요. 이렇게 원작을 두고서 소설, 영화, 뮤지컬 계속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으니까 각 작품들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겠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할 뮤지컬 팬텀. 팬텀은 국내에 2015년 초연 이후 올해로 3년째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이 작품은 에릭의 비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말이에요. 작품의 배경은 19세기 말 파리 오페라 극장입니다. 그곳에는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지하 세계에 갇혀 있는 팬텀 에릭이 있었는데요. 사실 에릭은 알고 보면 각 분야에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팬텀이라고 불렀죠. 흉측한 얼굴을 가리려고 바로 이런 가면을 덮어 쓴 채로 말이에요. 에릭은 음악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천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틴 다일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자마자 그녀한테 아주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녀를 새로운 극장의 디바로 만들기 위해서 비밀 레슨을 시작하는데요. 물론 그녀한테도 얼굴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지는지 나옵니다. 인물들도 한 명씩 살펴볼게요. 에릭은 젠틀한 듯 하지만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비밀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크리스틴 다이는 천사 같은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오페라 극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팬텀의 눈에 들게 되죠. 제라드 카리에르는 오페라 극장의 이전 극장장으로 팬텀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당 카를로타는 오페라 극장의 새로운 극장장이자 디바입니다. 노래에 정말 재능이 없지만 돈과 권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필립 드 샹동백작은 오페라 극장의 최고 후원자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크리스틴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무슈졸레는 새로운 극장장이자 마담 카를로타의 남편입니다. 벨라도바는 과거 오페라 극장에 있었던 고혹적인 발레리나예요. 그리고 젊은 까리에르 여기 있죠. 내 고향은 에릭과 크리스틴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에릭은 홀로 노래를 부르던 크리스틴의 목소리를 듣고 이끌려요. 화음이 아름다운 곡이죠. 크리스틴을 발견한 에릭은 그녀를 갈망합니다.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온 에릭은 크리스틴을 통해 희망을 품게 돼요. 이렇게 그대 그의 품에는 사랑에 아파하는 에릭이 부르는 넘버입니다. 크리스틴의 노래 없이는 살 이유가 없다고까지 말해요. 자, 이제 제가 느꼈던 내용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저는 1막보다 2막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가 오페라 유령 이야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이미 이야기를 좀 알고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1막에서는 에릭이 어떤 사람인지 뭐 사악한 면도 있지만 크리스틴을 보고서는 엄청 사랑스럽게 그렇게 되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이 오페라 극장 전체의 모습을 묘사해주는 부분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제 2막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에릭의 비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는 2막에서 발레가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발레가 바로 팬텀의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발레가 안무로 나와서 씬에서 그냥 일부를 꾸며주는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회상을 시작하면 그 회상씬을 발레로 보여줘요. 발레는 화려한 동작도 동작이지만 연기나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 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뮤지컬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 팬텀 무대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 가사, 춤, 연기 이런 게 다 어우러지니까 정말 너무 멋있고 재미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1막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에릭이나 크리스틴 다이애보다도 마담 카를로타가 더 돋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에릭은 감춰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좀 신비롭기도 하고. 그래서 에릭 캐릭터가 작품 초반부터 중심에 나와서 그걸 막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점은 좋았어요. 에릭이라는 캐릭터가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더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이 팬텀이라는 작품이 오페라 유령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길래 저는 에릭에 대해서 막 더 집중을 하고 에릭의 내면이라던가 아니면 에릭과 크리스틴이 서로 교감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좀 더 섬세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팬텀, 에릭에 대해서 매력이 더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에릭은 음악, 미술, 건축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조예가 깊은 인물인데요. 이 작품은 이런 내용들보다는 에릭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에릭의 천재적인 모습, 잔인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게 좀 더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다면 아니면 에릭이 혼자 나와서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막에 나오는 에릭의 과거 이야기들은 좀 충격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걸 또 표현하는 발레나 이런 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스토리야 사람에 따라서 아니 무슨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스포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에릭이랑 같은 맥락으로 크리스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크리스틴 다의 비중이 생각보다 되게 적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차가운 에릭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준 게 크리스틴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줬으면 했습니다. 특히 에릭이랑 크리스틴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 비밀 레슨입니다. 이때 무대는 2분할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무대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반뚝 잘라서 여기는 크리스틴이랑 에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밀 레슨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여기 반쪽에서는 극장의 모습, 그러니까 마담이 공연을 했다가 뭐 다른 공연을 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둡기만 했던 에릭이 천사 같은 크리스틴한테 빠지고 크리스틴은 완전 낯선 사람이잖아요. 가면까지 쓰고 얼굴도 안 보여주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놓여지고 서로 의지하고 너무 중요한 장면이라서 아쉬워요. 물론 그 장면이 임팩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장면은 나누지 말고 그냥 그 장면에만 집중을 했었으면 더 관객들도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더 동화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다음은 무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팬텀에서 가장 반했었던 무대 장면이 있습니다. 에릭이 살고 있는 지하 세계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요. 이 장면은 이미 영화나 다른 패러디로도 정말 정말 유명하죠. 이 장면을 뮤지컬에서도 잘 재현했습니다. 움직이는 배가 나오는데 그 배가 움직이는 물살 같은 건 안개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또 배가 앞으로 가는 걸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기둥을 움직여요.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팬텀 무대에서 가장 좋았다고 느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른 장면들은 생각보다 안 화려하고 안 웅장했습니다. 이 팬텀을 올리고 있는 회사 EMK 컴퍼니는 워낙에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 웃는 남자처럼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장면에 비해서 다른 장면의 뭐 무대나 세트라거나 이런 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는 동안 가장 놀랐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에릭이 엄청 멋있게 배를 타고 지하 세계로 들어갔는데 막상 지하 세계로 들어가니까 막 그 동물들이 있거든요. 지하 세계에. 근데 그 동물들이 너무 누가 봐도 낡은 인형 같기도 하고 그 지하 세계 안에 숲이 있는데 그걸 묘사한 것도 조금 뭔가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무대 중간중간 박스 같은 걸 많이 쓰더라고요. 이 박스가 뭐냐면 무대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박스 같은 공간을 들여와서 그 안에 뭐 대기실, 분장실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요. 이 장면에서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엄청 큰 무대가 있는데
박스로만 이루어지니까 무대가 갑자기 급 작아지고 단촐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 박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팬텀을 보러 가기 전에 확실하게 저의 취향일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놉시스도 그렇고 에릭한테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도 흥미가 생겼고, 게다가 특히 제가 이렇게 그대 품 안의 노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연을 보고 나오니까 1막이 좀 지루하게 느껴졌고, 넘버들도 처음 들었을 때 훅 와닿는 넘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팬텀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도 있었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던 작품입니다. 정말 오페라 유령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발레 무대를 뮤지컬에서 좀 색다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안녕!